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주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다. 국내적인 이슈 하나와 방금 이야기한 파월 의장의 연설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8월 달 바람의 방향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9월 달 우리는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변곡이 될 수도 있는 강의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월가의 뷰가 제롬 파웰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트럼프의 우호적인 발언을 할까? 아니면 여전히 물가 문제를 앞세워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까? 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거의 전체적인 뷰가 조금 시장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제롬 파웰 의장의 연설,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아주 순간 급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좋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금리 인하할 거야 이거는 아니죠. 항상 전매특허인 데이터를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9월 달 초에 발표되는 또 역시 물가 지표들, 뭐 CPI라든지 물가 지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아직까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물론 이걸 보고 9월 17일 날 바로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정을 나올 겁니다. 다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제롬 파웰의 그 톤이 완전히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신한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고한 제롬 파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연설 직후에 급등한 주식들이 있어요. 요 조목군단들이 우리가 금리 인하의 사이클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도 바로 월요일 날 어떤 종목이 무게중심이 들어온가를 체크해줘야 이들 종목군단들이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급등한 것이 있고요. 급락한 것이 있습니다. 급락한 것은 무엇이고 급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섹터의 종목군단들이 움직이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없죠. 2025년도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금리 인하를 다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의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주도주의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국내 시장과 그다음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의미가 있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팩트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떠셨나요? 지난주 진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섰다가 살아온 증시였었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역V자형 급락을 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여러분들 아주 많이 속는 게 있어요. V자형 반등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V자형 반등이다. 그러면 그 어감이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으니까 야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는데 몇 번 얘기하죠. 여기서는 절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면서 V홈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는 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신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께 코멘트 드렸죠. 급락 급등 그다음에 주가 관련 완만턴.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신이라고 했어요. 급락 급등 다음에 방금 우리 신구님이 했던 대로 이게 진짜 장이면 여기서 뭘 줘야 되면 완만턴을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금 이 장이랑 똑같은데 급락 급등 그다음에 또다시 급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경우든 무조건 주가는 조정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번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 급등다 이렇게 확 빠진 거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여기 1번 구간에서 2번 구간 여기라도 괜찮은데 와 진짜 이게 사투리가 저절로 합니다. 오음에 뭔 주가가 이렇게 많이 확 이렇게 빠져 내려갑니까? 그죠? 물론 저는 제가 어디 사투리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은 서울인데 자 어쨌든 급락 급등 다음에 또다시 급락 확 장을 죽여버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줘버렸습니다. 급락 급등 또 급락. 항상 요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V자형 이 반등일 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소위 그러면 V자형이 아니라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얘는 급 나가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쉽게 하면 매도세가 이기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건 급등이거든요. 그럼 플러스 1입니다. 이건 1대1로 비긴 거예요. 그 완만턴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올라가는 각도가 플러스 1에다가 완만 그러면 제로거든요. 다시 강하게 올라가면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주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요. 자, 어떤 주가 막 폭락을 줘요. 그때 이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급락, 급등, 완만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얘기하죠. 얘가 주가가 급락, 급등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완만하게 조정받으면 얘는 시간만 지나면 고점 돌파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꿀팁들, 이러한 퍼즐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럼 나중에 진짜 잘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 이게 볼까요? 지금 아마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실 텐데 저는 못 보지만 오늘 미국시장을 보고 미국시장이요? 그러니까 11시에 나왔으니까요. 미국시장을 보고 미국에 선물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국시장에서 뭘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국내 파생하시든지 아마 제가 봤을 때 저희 수강생들은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법 돈을 벌었을 거예요. 감히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수장님 그럼 제롬 파일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걸 알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보고내는 가위바위보 얘기잖아요. 이거 보고내는 가위바위보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보고내는 건 항상 이길 수 있죠. 항상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대응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이 여미 처음 방송이라면 꼭 그 퍼즐을 가져가십시오. 왜?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이벤트들이 특히 9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열릴 때 이거 진짜 또 빅 이벤트가 될까 싶긴 어렵죠. 특히 3월, 6월, 9월, 12월 이때는 점도표도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셨다가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시장이 움직이려면 급락급등 완만턴을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던 아니면 기간적으로 받던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급락급등 완만턴. 자, 근데 이게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떠 먹여드려도 자꾸만 놓치세요. 볼까요?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지난주도 나왔고 그 전주도 나왔죠. 제가 주가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유료용 강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급락급등 완만턴. 이거 지난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 전주에도 있어요. 무슨냐면 급락급등 다음에 두들겨 맞는다. 급락급등 두들겨 맞는다. 급락급등. 여기는 뭡니까? 완만이죠. 완만턴. 이렇게 A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B라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움직일 때는 급락급등 완만턴. 특히 아주 중요할 때는 제가 꼭 우리 신구님을 갖다 죄송한 얘기지만 씁니다. 도와달라고 씁니다. 항상 급락급등 신구님. 완만턴. 그렇죠. 급락급등 완만턴. 그럼 얘가 올라가다 특히 급락급등 다음에 얘가 여기를 결자해야지. 20 아래 내려가면 요 아래 내려가면 이게 매도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급락급등 다음에 얘가 일정한 가드를 본다 그러면 항상 이건 시간이 지나면 급등을 줍니다.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 2021년 6월 25일 날 진짜 말 그대로 2년 가까이 5파동을 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다음에 꺾일 때까지 썼던 기법은 오로지 딱 하나였어요. 저점이 깨지니 안 깨지니였어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갖고 200달러 언더, 지금 기준 20달러 언더에서 엔비디아를 사갖고 얘가 1,500달러 갈 때까지, 1,400달러 갈 때까지 얘를 버티고 오히려 1,000달러에서 오히려 주식을 더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였었느냐? 매도 신호가 안 나와서 갖고 있었지. 저희가 야, 이 엔비디아가 진짜 1,400, 1,500까지 갈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작년에 버틴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알아두면 정말 좋은 기법들이 많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한 번에도 주식이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 보셨나요? 항상 파동으로 얘기하든지 5파동 갑니다라든지 아니면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여기가 주가 바닥입니다 그럴 때 2399도 제가 2399를 맞춘 게 아니라 그 월 말에 주가가 바닥입니다라고 한 거지 그 지수가 얼마까지 갈 거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노하우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실패해서는 성공하기니까 꼭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근력을 꼭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망만 듣고 끝난다? 저 같으면 아침에 잠자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하우들, 급락급등, 완만턴, 너 올라가는구나. 그때 얘가 왜 많이 올라가냐면 이게 원차트 법칙이에요. 이만침이.
반지름이 조그마하면 원은 조그맣게 나오고요. 반지름이 크면 원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매집이 길었고 얘가 위로 또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거꾸로 역N자로 꺾어지면 무지하게 많이 폭락합니다. 왜?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나오니까 로스콧 물량까지 겹쳐갖고 폭락하게 됩니다. 이거 그 전주 연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급락급등 완마턴을 이번 기회에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돌아가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이놈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였는데 여기 지난번 여기도 매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매도입니다. 급락부터 여기는 오히려 매도입니다. 뭐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입니다. 그런데 역부 입장에서 얘가 밑으로 급락을 줬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 가지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여기를 깨는 순간 제가 중간에 너튜브도 특집했죠. 여기 깨는 순간 여기에요. 여기가 과매도예요 라고 한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급등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는 매도가 걸리지만 급등 다시 또다시 이렇게 내가면 또 하방이 아니고 중방이거든요. 중방일 때 여기가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세상 없어도 다시 증치 부양책상의 내용들, 그러니까 세제개편 수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여당 내에서 저런 것이 세팅돼서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레버리지도 베팅했다고 주중에 얘기했죠. 이걸 제가 왜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항상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주가가 급락급등 V자를 줬을 때는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상시수마다 매도, 위로는 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밑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과매도. 왜냐하면 급락급등 다음에 여기 매도인데 다시 여기 와서 올해 여기를 깨는 순간 여기는 단기 바닥점이기 때문에 과매도 진입 중이다. 또 여기 보면 과매도에 들어오고 있다. 여기 또 과매도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가거든요. 이거 장중에 한 10분도 안 되게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니까 반드시 이걸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급등 V장에 두드 맞았잖아요. 또 역부에서 또 떴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답 또 나오죠. 얘가 지금 오늘 미기 올라가면서 군내시장이 위로 올라갈 텐데 월요일 날 위로 올라갈 때 직전 고점 때 영역에서는 또 어떻게 두드 맞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에요. 아까 제가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 또 너튜브에서 열심히 들었던 분들, 왜냐면 이거 다 공식 공개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공개했었어요. 아마 진짜 짭짤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잠들기 전에 11시에 내용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특히 미국 파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국내 파생하시는 분들도 짭짤했을 겁니다. 자, 그 노하우를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입니다. 그죠? 일봉이 빵 하고 올라갔죠. 일단 먼저 발의 방향이 위로 가고 있었죠. 미국은.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갔었는데 다시 튕겨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거듭이겠지만 제롬 파웰이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잘해야 중립적인 얘기. 방송에 나와서 누군가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하면 얘 긍정주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부터도 마이크 들이대면 뭐라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해온 전과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거의 중립적인 얘기, 모르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거 예측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장을 봐가면서 실제로 수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키포인트의 공식은 바로 밑에 겁니다. 제가 항상 일봉을 볼 때 몇 분 봉을 봐라? 항상 이렇게 말씀이죠. 30분봉을 봐라. 아주 좋습니다. 이게 30분 그림입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찐팬분들은 이거 보고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왜? 얘가 방향을 미리 정한 다음에 얘가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양봉 올라갔다가 얘가 막 음봉으로 내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난도가 높은 건데 얘는 양봉 쫙 여기서부터 방향을 옆으로 기었다가 방향을 준 다음에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갔죠. 그죠? 계속 매수 플레이 했다면 얘는 미 선물, 국내 선물 아니면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 베팅하는데 좋았을 겁니다. 이때 뭐 다른 거 베팅할 것도 없습니다. 파생 안 하시면. 이럴 때 막 3타임스잖아요. SP, XL, TQQQ 뭐 이런 거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걸 아주 제법 수익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9월 달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초보다 아니면 내가 그냥 무탈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30분봉의 O의 기울기가 우상향인지 하향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가는 방향을 항상 가는 방향을 인정하라. 뭐라고요? 가는 방향을 인정하라. 한번 방향을 잡기가 어렵지. 특히요 이렇게 누웠다가 이게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누웠다가 이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다 매집이 돼서 원차적 법칙으로 아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옆으로 누웠다가 윗방향으로 트는지 아랫방향으로 트는지 가는 방향을 인정하라. 이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30분 단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뭘 하느냐? 아주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조금 끼가 있으시거나 또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전 나름대로 차트를 좀 공부했는데 그분들은 더 재밌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30분봉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번개 차트입니다. 보이겠습니다. 띵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물이 색깔이 신군님 여기 색깔 그물 색깔이 밑에 바닥 여기 무슨 색깔로 칠했습니까? 온통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돼 네. 있죠. 이걸 번개 차트라고 그래요. 번개 차트요. 이거 무료 버전이 다 나와 있어요. 컴퓨터도 무료 버전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젊은 분들은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모바일로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영 안 오시다고요. 컴퓨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배열이 정벌됐죠. 그럴 때 번개 차트에 요 밑에 게 240이거든요. 요 위에 게 요게 60이에요. 요게 정벌돼 있으면 얘는 계속 얘가 밑에서 턴할 때 밑에 실제로 인공지식 표시도 나오죠. 매수입니다. 똥꼬에 물이 들어오잖아. 매수입니다. 얘가 위에서 꺾여도 신호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얘는 그냥 매수 청산, 매수 청산, 매수 이렇게. 요거 언제 써먹으라고요? 요거 9월 17일 FOMC가 열릴 때 요때 요걸 한번 또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처음에 하실 때는요. 모의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30분봉에 오이거나 이렇게 번개 차트에 그물망을 이용해서 하시면 아주 좋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공략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또 하나 내가 고려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럴 텐데 하나는 콜이라는 거고요. 콜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 풋이라는 것이 있는데 풋은 아래로 갈 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중간에 끌어온 건데요. 이 중간에 보면 하나는 위 간다 아래 간다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잖아요. 그럼 본전일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서 레버리지를 사고 만약에 인버스를 샀다. 본전입니다. 선물을 사고 선물을 팔았다. 구자를 두 개를 나눠서 본전입니다. 근데 본전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옵션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에서도 제일 하이 레벨입니다. 이미 여기 지금 이걸 주고 있죠. 여기 지금 벌써 여기 챙긴 게 7만 원이고 여기 10만 원인데 뭐냐면 이게 똑같은 걸 들어갔는데 얘가 내려간 마이너스보다 올라간 플러스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걸 상계처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상계처리해서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중에서 레벨이 낮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공부 안 된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다음에 학습 목표입니다. 뭔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이건 뭐 세상을 뒤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잖아요. 뭔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재료가 있는데 내가 주식이 잔뜩 있어. 아니면 내가 주식이 없어도 얘가 어떻게든 간에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양 매수라고 여기 썼나 양 매수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 간다 콜 매수, 아래 간다 풋 매수, 양쪽을 매수해서 양 매수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예전에 빅 히트였냐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하고 대통령 선거 있었죠. 주가 첫날 폭락하고 다음 날부터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이 EU 탈퇴하느니 뭐 투표했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지 긍정적으로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는 폭등이거나 폭락을 준다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된다? 양매수 걸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너튜브에서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 그 너튜브에도 들어와 있는 저희 수강생들이 했던 케이스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가가 이렇게 위로 튕겨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조심할 건 뭐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밤에 그래서 어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3시까지 일을 했는데 3시까지 일하고 오니까 우리 작가님이 선생님 도대체 언제 주무세요라고 했는데 자, 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야 관세가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니 그럴 때 여전히 제롬 파웰의 기본적인 생각은 물가 우려도 여전하고 관세가 공급망에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부담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맥점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그 시나리오 봤을 때는 관세의 인플레의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제롬 파웰이 좀 더 보자. 아직 모르겠다. 관세가 계속적으로 물가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구분은 뭐냐면 자, 우리가 주부님들이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가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졌어요. 그때 주부님들이 야,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아?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용어는 그 물가가 올라가는 개가 고착화가 돼서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한 해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됐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시장에 나가서 주부님들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 물가 상승이 지속됐을 때 TV나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냐 어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롬 파웰에 얘기해서 두 가지가 주목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동시장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현재 나름대로 균형은 이루고 있는데 취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뒤지기 어렵죠.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얘를 만약에 그냥 놔둘 때는 대규모의 해고와 실업률 급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 뭐죠? 금리를 이제는 인하할 때가 됐구나라고 어쨌든 얘기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밑에 거요. 이거 평균 물가 목표제. 요걸 이제는 조금 얘를 뒷전으로 놓고 이제는 즉각 반응하겠다, 유연하게 반응하겠다라는 이거 한 것이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들 2020년 3월에 주가 바닥치고 올라갔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 뭐냐면 자, 만약에 연준의 목표가 2.0을 넘어가면 이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소위 얘기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봐. 근데 이게 너무나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너무나 크게 급변동을 볼까지 높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평균은 어떤 평균이 되느냐면 연간 단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만약에 12월이다 그러면 중간에 물가가 2%를 뛰어넘고 팍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평균에서 2.0을 크게 넘어가지 않으면 물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롬 파웰이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평균 물가지로 따져보니까 딴 때 같으면 이게 물가가 3% 4% 올라오거나 이런 막 7%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빨리 금리를 올려서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맨날 제롬 파웰 뭐라고 했죠?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래갖고 너무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가장 무능한 연준 의장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이걸 많이 들었잖아요.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주제에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잭슨 홀 미팅에서 나왔던 제롬 파웰의 그 전체적인 연설의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준은 이중 책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경제에 대한 문제니까 고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원래 연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뭐냐면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경제는 누가 짊어지고 있느냐? 그건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일단 돈 풀기고 뭐고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물가보다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비중을 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연준, 중앙은행은 정부와 여기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뭐가? 물가 안정이 원래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중 채무 중에서 이제는 고용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나오는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제롬 파웰의 비둘파적인 변신이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는 급락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또 급등을 줬다는데 뭐가 급락을 줬느냐? 이게 급락을 줬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줬습니다. 그렇죠? 위아래 중에서 특히 어느 게 더 밑으로 급락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밑에 게 더 급락을 보이는 거죠. 위에 거 10년물인데 10년물도 제가 중간에 캡처를 뜰 때 마이너스 1.559% 하락을 줬는데 밑에 건 2년물이거든요. 역시 연준의 방향은 단기분이니까 2년물에 영향을 많이 주죠. 얘가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또 어차피 10월 달 이후에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이자 부담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커버하려면은 이게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부지런했고 요새 쿠 기사도 압박하고 또 맨날 제롬 파웰한테 투 레이트 그러면서 했는데 드디어 이게 얘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급락이 향후 하반기에 미치는 시장의 그 파고를 우리가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금리 인하하면 좋습니까? 어떨 땐 금리 인하해도 주가가 빠질 때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잠깐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 무조건 얘는 호재예요. 근데 얘가 거의 혼자 오지 않아요. 항상 뭘 같이 갖고 오느냐? 경기 침체를 같이 갖고 와요. 세대 무료 온도예요. 금리를 내리는데 이 금리 내리는 그 원인이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는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악재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오. 근데 금리를 내리는데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니야. 경기 둔화까지는 가능해. 그러면 얘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주가가 폭등을 줬잖아요. 그럼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그래 고용이고 뭐고 얘가 둔화는 될 수 있어. 하지만 침체는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군을 봤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것이 강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물론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떤 것이 가격질 것인가를 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고 어떤 게 트레이딩이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바이더 딥 그냥 내려갈 때마다 줍줍해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보면 주가가 이만치 와 있어. 올해 연초부터 베팅해서 어디서 베팅 들어갔던 미치지 않았던 유일한 섹터 중 하나가 뭘까요? 제가 맨날 지난주에도 항상 앞머리에 그전주에도 앞머리에 계속 앞머리에 올해 국내 시장에서 가장 테마 중에서 핵심은 바로 내가 조선의 조선이라. 그게 뭐냐면 앞에 조선, 나라 조선, 뒤에는 조선업의 조선. 내가 조선을 지키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조선의 조선업인이라는 거죠. 자, 하나 오션은 상징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이 짜였지만 얘는 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성.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하나엔진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얘들은요 계속 얘기했지만 올라가다가 쉬어도요.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한 번 더 두드려 맞았다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쭉쭉 가느냐 그건 우리가 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조선이죠. 올해 여러분들 조선주 매수해서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하는 종목군과 투자하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맨날 꿈비 갖고 얘기하잖아요. 한때 꿈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하지만 얘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파닥파닥거리는 어떤 트레이딩 종목이지 얘는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제가 남북 테마주도 똑같은 얘기했죠. 그죠? 얘가 어떤 것들은 물론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나쁘다가 아니라 파닥파닥 뛰는 종목이지 얘가 나중에 지금부터 한 달 후, 석 달 후 얼마가 되더라도 금세 뭐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쪽에서는 우리를 주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대신 한미 정상회담? 그럼 여기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올까 해서 길을 쫑긋하게 하는 어떤 테마주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얘가 그냥 갖고 바이더딥으로 갖고 가는 투자 종목은 아니는 거죠. 조선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종목이라고 수없이 넘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원전이죠. 지금 미국에다가 원전을 지어달라? 미국에 원전 지어달라?
이 원전은 사실은 참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원래 현 정권은 이런 원전이나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탈원전 그래갖고 이 앞에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앞에 뭐 계약을 제대로 했느니 안 했는지 뭐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얘들이 올라가는 건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큰 대세가 바로 원전이 바로 이 대세기 때문이죠. 이게 아니면 지금 전기료 얼마나 될까요? 그죠? 미국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특히 전력면과 관련해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들 하나가 바로 이 원전이니까 이들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매번 제가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AI, 전력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 용량이 앞으로 2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에서 뉴스만 보면 빅테크 업체들이 특히 크라우드 업체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내려와 있죠. 여기도 이런 거 많이 내려와 있죠. 얘들은 별로 빠진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전력, 이런 종목군단들은 다시 말씀이지만 물론 내가 뭘 딱 때렸다가 또 샀다가 물론 가능하지만 그냥 내가 쭉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군들, 투자의 섹터에 있는 종목이지 얘가 샀다 팔았다 그런 트레이딩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어떤 뉴스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고 특히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도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푸틴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것저것 다 뺏어 먹고 싶다.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지원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GDP의 뭐 5%든 몇 %든 여기 투자가 얘기가 나오면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의미 있게 움직였던 것이 의료 AI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 AI 그러면 루닛을 얘기하는데 루닛은 이건 별볼이 없죠. 대신 나머지 종목군들 준호도 많이 빠지는데 밑에서 조금 들어주고 있고 토목큐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바뀌는 세상과 관련된 테마주로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항상 공방할 때마다 강조하는 종목 있죠. 뭐죠? 세상을 바꾸는 종목, 로봇이죠. 로봇 중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로보티즈가 여기 있죠. 어때요? 얘들도 보면 안 빠졌죠. 그죠? 물론 올라가면 또 들맞습니다. 올라가면 들맞지만 세상을 바꾸는 이런 섹터. 이제 공장에다가 로봇을 투여하고 이미 여러분들 미국 공장 같은 데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추세가 될 겁니다. 요새 뭐 노란봉투법에다 뭐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여기서 다루자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로봇은 앞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오늘 제롬팔이 연설하자마자 주가가 뭔가 빠바방 치고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왜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월요일 날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한번. 미장이 딱 올라가니까 여기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 비트마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얘들이 올라가네? 금리가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이쪽 계통이 움직이죠. 약간 위험자산 쪽으로 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도 주가가 올라갔죠. 여기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잠깐 좀 모를 것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URT와 이게 뭐냐면 금리에 민감한 게 러셀 2000.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7에 있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권 종 말고요. 저 밑에 못 갔던 중소형 종목이 있죠. 스타트업 회사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버리면 이게 이익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고금리를 때려버리면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다가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튕겨 올라가는데 러셀 2000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XHB. 이게 뭐냐면 금리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업종 중에서 그렇죠. 바로 건설이죠. 이게 바로 건설 ETF입니다. XHB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라고 해서 제가 담아왔습니다. 강하잖아요. 물론 제롬팔 얘기 나온 다음에 뭐 웬만한 것들이 다 올라갔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재밌는 것들입니다. 아까 서클도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이 서클은 왜 그러냐면 뭐 올라가다 약간 밀린 맛도 있고 얘는 아직까지 얘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요. 얘가 입선 위에 있어야 얘가 될 것 같고요. 템퍼스 A는 이거 실적입니다. 역시 실적. 미국은 실적 좋은 놈들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역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역시 캐터필라 금리 인하와 연결돼서 역시 또 개발 이와 관련돼서 강하게 위로 갔던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이죠.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미증시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우리 신구님한테도 벌써 롱롱타임 어고부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아니 10년 전 스파이 하세요. 스파이 하세요. 스파이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가잖아 얘가 거의 위치가. 그죠? 그리고 미국은 얘는 5,712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래 4,880이 바닥이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는데 내가 편하게 매매하려면 이런 ETF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20선 그쵸? 이번에도 지난주도 얘기했죠.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20선 그쳐오면 거기서부터 쏘시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좀 더 공격할 때는 QQQ. 그 다음 밑에는 쏙서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내가 시장이 봉쭉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ETF 중에서 좀 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2타임스나 3타임스 요걸 베팅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고 했죠. 아까 뭘까요? 항상 9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이렇게 제노팔이 연설하고 FOMC가 열리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보지 말고요. 2, 3일은 꼭 더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오늘 올라갔는데 얘가 만약에 2, 3일 동안도 계속 괜찮다 그러면 얘는 물론 올라가다 두면서도 위로 고인데 또 얘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는지는 반드시 2, 3일 체크한다. 그걸 또 좌우하는 것이 다음 주에 빅 이벤트 트레이드 있죠. 자, 요번에 순서를 딴 때 제가 날짜 순으로 이렇게 쭉 썼는데 좀 요번에는 중요한 거 두 개를 위로 확 올려놨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장이 보고 있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낮추는 데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다가 엔비디아에서 긍정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 엔비디아가 더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뭐 일부 쓴다 안 쓴다 뭐 이런 노이즈가 끼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목요일 날 새벽 6시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7월 개인 소득 소비 지출이 금요일 나온다는 거. 요걸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을 봤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요거 뭐 체크 포인트 보셔야 되겠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요게 또 우리가 키 포인트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제롬 파일이 멘트한 그 멘트의 내용을 보면 원래 제롬 파일이 얘기하기 전에 요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까지 일어났냐면 저도 이건 우리 신군한테 들은 건데 60 몇 프로? 아까 69%? 69%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전일에 생방송 할 때 69%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서 같이 신군하고 같이 봤거든요. 몇 프로였죠? 83% 정도. 예, 83, 4%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목요일 날 금통위 때 금리를 물론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요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예전보다 약간 우리도 금리 인하를 먼저 시행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게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자,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제일 쓰는 중요한 기법은요.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얘가 급락급등, 얘가 이렇게 V홈이면 두드려 맞아요. 이걸 뭐냐면 중방이죠. 중방 짚고 매도. 다시 내려가니까 떴죠. 여기가 중방 직전 저점 매수.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감을 약간 일본식 표현을 끌고 오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왔다리 갔다리 따리따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방향을 안 잡았다는 거야. 혼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얘가 여기를 과감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제롬팔만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기재부요. 뭐요? 좀 기재부, 기재부 아니야 기재부요.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적인 반발이 크니까 50억에서 10억으로 이걸 내렸던 걸 다시 50억으로. 근데 얘 하나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소영 의원님을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이소영 의원님의 원한 대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50으로 가는 얘 말고 반응과 실처를 같이 따라오는 게 배당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얘를 다시 20
5% 원래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이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그 주식을 매각했을 때 그 세금 내는 것이 이제 25%지만 지방세 합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7.5%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분이 이걸 냈을 때 이게 공부를 많이 한 게 왜냐면 내가 뭐하러 더 많은 세금을 배당 소득세를 35%를 뭐하러 배당을 준 다음에 내가 35%씩 세금을 때려 맞습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은 저 27.5%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거를 부자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들은 그 돈을 깔고 앉으면서 별의별 더러운 짓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데서 해결되려면 제발 부디 얘를 25% 이수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대로 돼야 이게 됩니다. 근데 여당에서 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얘를 딱 걸고 있습니까? 걸고 있는 게. 지난번에 누가 50억에서 10억 얘기했죠? 기재부에 그분들이 나와서 그걸 하셨잖아요. 요번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요번에 뭐 그게 뭐 PR을 잘못 알았다, 뭐 몰랐다 그러는데 PBR 10파동이 가려지 않고 있잖아요. EJ 그런 식으로 뭔가 얘를 덮으려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뭔가 기재부가 획기적인 내용을 하나 터뜨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걸 조속히 발표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개인적으로 진짜 여기서 막 박수를 받고 이게 진짜 5천 가려면요 50억을 10억으로 한 다음에 50억이 아니라 얘를 미친놈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100억 정도로 확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 진짜 5천 갑니다. 돈들은 막 몰려올 겁니다. 왜? 이미 몇 년도더라? 2008년도가 2010년도가 어딘가 대만이 갑자기 상속세를 50%에서 10%로 확 내렸습니다. 대만이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도 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통을 줬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쪽이잖아요. 최소한 100억은 아니어도 신속히 50억으로 이걸 낮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너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